안녕하십니까. 자연 모습 그대로의 멋 수석 타임을 진행하는 자오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은 묵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첫 느낌에 묵석이라고 할 때 이게 묵석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문양에서 표출된 모습의 색 자체가 묵색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묵석이라고 하는 것이고, 석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묵석과의 불법한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것은 석질은 호박돌이며, 색감을 기준으로 할 때, 피부의 색, 즉 피색을 기준으로 할 때 묵석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묵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묵석에서는 혹자는 그림돌로도 표현을 합니다. 또 산수화의 진미를 엿볼 수 있다, 맛볼 수 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. 이 묵석은 단색인 묵색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 갈색인 나무 색깔, 갈색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 드리워지면 더욱더 운치 있는 묵석을 감상하는 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. 제가 이 묵석 설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이번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자, 또 기본적으로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나름대로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즉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, 이 전후의 두께, 즉 폭에 대한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 날에 걸쳐 이 작품의 가로 크기와 높이인 고의 크기를 비례해서 이 폭이 어느 정도의 크기일 때가 가장 이상적일까,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하여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이 두께에 있어서는 SNS상 피력한 필자분들이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장 길이가 얼마일 때는 폭이 어느 정도가 이상적이다. 그걸 소품, 그 다음에 사이즈인 규격석, 그 다음에 사이즈를 규격을 벗어난 그거보다 좀 대작인 크기, 한 40cm 이상급에 대해서도 피력을 시킨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것은 하나의 이제 참고 자료로 하고 나름대로 연구한 이 두께의 공식을 공개합니다. 이 작품의 사이즈는 장이 28이며 고가 16, 두께는 7cm입니다. 그러면 이 두께 7cm가 장과 고에 비례해서 과연 어울리는 두께인가, 이것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식을 공개하는 것인데, 장의 크기에 곱하기 43%, 즉 0.43, 고의 크기에 곱하기 71%, 즉 0.71를 곱하는데
장에서 곱한 수치, 고에서 곱한 수치, 이 두 수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은 어느 정도 어떤 작품이든지 작품에 부합하는 적정한 두께가 산출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두께가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적이다, 이것이 정석이다, 이게 수석의 정법이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께라고 하면 이 정도면은 얇지도 않다, 너무 두껍지도 않다, 두꺼우면은 가벼워 보이고, 너무 얇으면은 가벼워 보이고, 두꺼우면은 투박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두께를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공개해드린 바와 같이 가로에 곱하기 0.43, 높이에 고에 0.71 나누기 2 하면은 두께의 적정성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말씀드린 이 두께는 참고 역할이지 이것이 정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 작품, 이 묵석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내력이라든가 이 작품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은 북한강 산지석으로 장고 폭이 28, 16, 7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, 이 묵석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느낌을 무엇으로 보느냐? 좌로부터 수림의 모습이 또 드리워져 있고, 그 다음에 능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하나의 암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또 능선을 따라서 또 하나의 암봉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또 이 절벽이나 언덕의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 아래쪽으로는 또 수림의 느낌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이 암봉의 바위 암봉에 이에 올려지는 이 부분을 어느 사물로 보는데, 사실 이거를 하나의 바위로 보면 좋겠는데, 사실 암봉의 크기보다 작아야 바위 같은 느낌이 있지 암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바위의 느낌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흠결입니다. 그래서 없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, 또 하나 이 부분도 없으면 좋았을 텐데 뭐 자연이기 때문에 생긴 것을 어찌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것과 이 두 가지가 이게 좀 작았거나 이것이 없거나 했을 때 전반적인 이 묵석에서 느끼는 모습과 이 모함과의 여백 구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잘 부합하지 않느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의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 환한 모습이기 때문에 태양으로 보고 태양 아래 환하게 비춰지는 전체 산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나름대로 느끼고 감상하며 소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모함의 형태도 괜찮고, 그 다음에 모함의 모면과 그 다음에 문양의 면적에 따른 구도도 잘 맞는다 할 수 있습니다. 문양이 차지하는 면적과 모함 내부에 차지하는 면적의 요게 한 30%, 요것이 한 70% 정도, 70% 정도, 이렇게 봤을 때 여백의 미인은 출중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묵석을 저는 상당히 선호하고 또 취향에 많이
몰입하는 편입니다. 왜 그러냐면 묵석은 시서화, 즉 묵객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풍의 이미지를 우리 감상하는 감상자들에게 심적으로 심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느냐,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고풍스러운 풍류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과거에 뭐 이런 유형의 형태석, 뭐 이런 석 저런 석 다 취급하면서 마지막 수석의 끝이다 생각하고 온 것이 바로 이 묵석입니다. 저는 묵석 그 이하, 그 이상도 아닙니다. 오로지 묵석에 혼을 담았다 할 것입니다.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상 부족한 점이 많고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.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수석인이라면 묵석을 취하고 묵석을 좀 산수다운 모습을 띈 묵석을 한 점씩 소장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질리지 않는 색의 멋, 즉 바로 묵석입니다. 묵석을 한 점씩 소장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산지에 나가시면은 그림돌이 묵석을 취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묵석에 대해서 작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